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윤창룡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왜 핵무기 개발에 조기 착수해야 하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으로 이루어진 러북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이라는 이름의 군사동맹 부활은 동북아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대격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미동맹과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해 온 우리의 안보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미국의 일부 안보 전문가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러북 동맹 부활이 한국의 핵무장을 추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러북 동맹 부활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도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핵무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월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에 대해 현재로서는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의 실천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6월 28일의 연합뉴스와 통일부 주관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에서도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한국의 핵무장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가능하면 빠르게 핵무장을 결정하고 핵 개발의 길로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 개발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교적 방법에 의한 북한의 비핵화 실현이 가능한지와 현재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하는 우리의 안보 정책이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에 대해 우리의 안보와 생존을 담보해 줄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우리 핵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저항 요소와 비용은 무엇이며 이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외교적 방법에 의한 북한의 비핵화 실현은 가능한 것인가? 북한은 지난 2013년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고 2019년 미북 간 하노이 노딜 이후 핵 무장력 강화와 대미 강대강 외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는 비현실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가 자신의 독재 체제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였고 2022년 9월에는 핵 보유국임을 재확인하고 핵 선제 공격권을 명시한 핵무력 정책법을 채택하고 이후 헌법에도 명시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번 러북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사실상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중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내지는 철회를 추진함으로써 지난 수십 년간 추진해온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 비핵화 추진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한미동맹과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하는 우리의 안보 정책이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에 대해 우리 안보와 생존을 담보해 줄 수 있는가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대화의 상대가 아닌 전쟁 중인 적대적 이개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절멸시켜야 할 족속들이 지배하는 괴뢰 국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2월 8일에는 인민군 건군 76주년에 국방성을 방문하여 남한 영토 점령을 국시로 결정했다고 말하면서 전쟁 준비 강화를 지시하고 우리 주 전략 및 군사 목표별에 대한 핵 타격 연습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동원한 대남 공격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응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서는 확장 억제력과 핵 우산이 차질 없이 작동하리라고 신뢰하기 힘듭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틈탄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개발과 핵 잠수함 및 핵 순항 미사일, 핵 어뢰 등의 개발과 전력화는 미국의 핵 우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 주된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절대적 군사력 우위와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은 또 다른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의 부상과 함께 흔들리고 있으며 미국 내 트럼프의 재등장 가능성과
신고립주의 확산은 미국의 핵 우산을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를 희생시키는 도박을 하리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며 더욱이 한미동맹조약은 자동 개입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주한미군이 자동 개입의 인계철선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난 7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여 바이든 대통령과 북한의 핵 공격 억제와 대응 능력을 1층 강화하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채택하였으나 이것이 완벽한 대응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반면에 러북한 신동맹 조약은 자동 개입 조항이 있어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이나 보복 공격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말대로 우리가 북한을 침략하지 않는 한 러북 동맹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북한이 아직까지도 6.25 남침을 북침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무수한 전쟁이 거짓 깃발 작전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볼 때 이 또한 순진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핵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저항 요소와 비용은 무엇이며 이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개발이 어렵다거나 반대하는 인사들의 논지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의 핵개발 추진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거나 사실상 해제시켜 북한의 핵개발을 돕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북한이 핵개발 초기 단계에 있거나 외교적 수단에 의한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다종의 약 5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가 판단하고 있고 이를 운반할 중단거리 미사일은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더욱이 대북 제재는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실행력과 제재 효과가 매우 약화된 상태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핵개발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유발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철수는 우리의 핵개발보다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국익의 변화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우리 정부의 정책이 반미로 돌아서거나 친중로 정책으로 한미의 전략적 이해가 상반될 때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한미가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핵개발 여부와 상관없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대두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미국의 정권 교체와 대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표면화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핵개발을 하려면 핵 비확산 조약, 즉 NPT에서 탈퇴해야 하고 이럴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촉발할 것이며 수출 주도형 경제체제로 세계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제재를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핵개발은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 통일 정책으로의 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입니다. 우리가 국제사회를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NPT 체제 유지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남북한 간 군사력의 비대칭성, 즉 우리 핵무기 부재로 인한 사활적 안보 이익 침해를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핵무력을 부단히 강화하며 대한민국을 없애고 김정은 체제와 통일시키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충분한 명분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이 우리가 핵개발을 결정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가진 문화 강국이며 첨단 산업과 기술력을 보유한 경제 강국이며 재래식 하드 파워를 갖춘 비핵 첨단 무기 수출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는 아니더라도 서방과 여타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힘과 자산은 지금이 최고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며 세계 경제가 산업, 공급망 재편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힘이 장기간 지속되리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핵 개발 시설들에 대한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날려버린 오류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의 재발은
우리 후대와 자손을 김정은의 핵 인질로 넘겨주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